선행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회 발전은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가 온다. 최종적으로. 그럼 공산주의는 러시아 보고 흔히 혁명나서 공산당, 공산주의. 그것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를 말합니다. 그 국호도 나라 이름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라는 겁니다. 러시아는 SSR이라는 건데 그 말이 곧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라는 이야기지 공산국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공산국가는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정권을 잡고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정권 잡고 있는 당이 공산당이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당이었냐? 혁명 전에는 사회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 이걸 혁명 완수한 후에 1920년 말에 가서 공산당으로 레닌이 말하자면 그 당 이름을 개칭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산당 하는데 공산당 하나도 그러면 요걸 또 하세요. 프롤레타리아 지난번 내 얘기했지만 독재라는 말을 했습니다. 프롤레타리아는 사회주의국가는 꼭 독재가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왜 독재냐? 당의 독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당 중심으로 나간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전에 소련도 중앙당 중심으로 나갔습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모든 권력이 집중된 것이 당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독재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잘못해가지고 1인 독재라고 그래가지고 스탈린 독재했다. 그건 이제 후르초프가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그럼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공산당의 이론에 반한 행위였다. 스탈린은. 이것은 그 개인 숭배였다. 이렇게 비난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김일성이랄지 김정은까지 개인도 개인 숭배입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당의 독재였는 거예요. 딴 당은 인정을 않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황장엽 씨 왔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 사람은 철학자라고 그러지. 북한에 인민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인민위원회가 300명입니다. 그 중에 또 있으면 상림위원회라는 거예요. 인민을 늘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상림위원 상설 늘 하시라도 열 수 있는 상림위원회 거기 의장하던 분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국회의장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우리나라 망명해서 살다가 죽었지만 그런 것이고 내가 이제 지난번에 또 한 번 그 참여인지 몰라서 프롤레타리아가 말은 프롤레타리아를 들은 게 무슨 말인가 부르주아라는 무엇인가 그걸 또 한 번 설명할게요. 부르주아라는 건 유산계급 유산계급은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사람 모두 유산계급이다. 그러면 프롤레타리아는 무엇이냐 그것은 무산계급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뭘 무산계급이라고 그러죠. 요것을 이제 지난 시간 무엇이면 질문해 주세요. 무엇이든 질문 다 받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냥 자매님이 욕 보시고 또 그 이계성 씨가 뛰고 또 여기 지난번에 그 몸이 지금 굉장히 아프십니다. 그런데 그 뛰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게 명예롭게 결론은 나야 되겠다. 명예롭게. 그때까지는 내가 조금 협조를 해드려야 돼. 저는 아무 욕망도 무슨 바람도 없습니다. 그냥 오면서 몇 번 내가 저짝이 여기는 어떤 시청 앞에가 엘리베이터도 없느냐. 여기 없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도 오는데도 5층까지 올라갔다니까. 천천히 올라가다 몇 층인지 잊어먹었어요. 힘이 들어요. 아 진짜. 시청 교장 오실 적에는 8번 출구 오시면 엘리베이터 타겠습니다. 8번 출구 가요? 그럼 더 가야 되는 거야 저쪽으로? 더 가요. 저 일로 오지 말고 반대쪽으로. 아 저쪽으로? 네. 그러면 시청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오게요? 아니 9번 출구로 나오시면 돼. 아니 8번 출구로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이거 하나는 이거 뭐 있겠지. 대학문 앞으로 가는 거. 아니 대한 중에 그 이호선 그 오는데. 나와 있기는
남대문 쪽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냥 그래. 설명을 그냥 쭉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이렇게 아니,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궁금한 거. 아 이제 하지 뭐 마세요. 질문이 하라고 그랬어요. 예. 이건. 아니 이거를 자연스럽게 하게 그 네네네. 그 끄세요. 네네. 그거 앉으세요. 예예. 앉으시면 나중에 이야기할 때 시험은 없으니까 또 하려고. 대학생한테 또 복습하고 또 분명히 복습하고. 답변 못 합니다. 야,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가 어떻게 다른다냐? 그러면 답변을 못 합니다. 사회주의가 곧 전체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자본주의가 곧 개인주의를 말하는 특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전체 고르게 살잖아요. 고르게 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권을 가져야 돼요. 그럼 무엇인가 논하주 할 거 아니고 있는 사람한테 뺏어야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뺏어 지금 현재 세금으로 뺏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각종 어떻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 논하주고 있지 않아요? 그와 똑같은 것이죠. 그런 현상이죠. 러시아의 사회혁명이 그러면 19년입니까? 예, 19년. 19년에 11월 달이 원칙인데 옛날 그 사람 종교 달력이 있어서 그 10월 달에 난 거예요. 그래서 10월 혁명, 10월 혁명, 양력으로는 11월 7일. 그런데 지금은 폐지되었다는 거. 왜 폐지되었냐면 소련 정권이 무너지면서 지금 공산주의가 아니거든요. 이제 말은 장기 집권하면서 정의주의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네들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정의주의다. 말은 그렇지만 정의주의가 지금 아니고 사회주의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주의는 완전 폐지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무엇이냐면 화해, 은할, 민족 화해 은할을 나옵니다. 왜 화해냐면 이 혁명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국가 발전도 저해가 되었지만은 서로 민족지간에 가들 민족이 백민족이 넘습니다. 나라가 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큰 민족들만 25개 민족이에요. 다 얼굴도 다릅니다. 아니,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그 이유는 소련에서 이렇게 그 고르바초프 때 그렇게 되는 아니 고르바초프 때는 그때까지도 공산주의였어요. 고르바초프가 무엇이냐면 페레스트로이카라고 개방 정책. 고르바초프는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 잡아왔어요. 공산당 학교가 있습니다. 딱 그것도 폐지시켜버렸어요. 양당 제도로 가야 된다. 그런데도 공산당에서 가만히 봤을 적에 공산당이 무너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때따라 일종의 공산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후르초프 어디 있을 때는 크림반도에서 휴가 중에 있을 적에 공산당이 일으켰어요. 공산당이 일으킨 것을 협조를 안 했죠. 군인이고 말하자면 시민이고. 그때 제가 있어서 전부 다 봤죠. 그래서 공산당은 없어지고 그 엘치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지금은 민족 분열만 조장했다. 왜냐면 일개 정당이 하나만 정당이 있어가지고 전부 탄압했지 않습니까? 이제 가든 숙청이라는 말 썼고 우리나라 말은 지금 뭘 쓰냐면 부패보고라고 적폐라는 이름만 조금 더 틀리죠. 적폐라고 가든 숙청해가지고 그냥 처형하고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 국가라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 지금 신부님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전부 다 처형합니다. 네, 지난 그 자매님 내가 한번 그 드렸었죠. 그 수몇 가지도 다 처형합니다. 근데 신부가 우리하고 좀 틀린 게 있어. 그 사람들 신부는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는데 결혼 안 해야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느 사람이냐면 결혼하게 되면 일반 신분으로 뿐이 못해. 주교랄지 무슨 저기 신분은 결혼 안 해야 됩니다. 총대주야 이런 사람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이 결혼은 좋지만은 그러면 너네들 신부에 몸을 쓰라. 그건 하나의 방법이더라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종교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우리보다는 행위 자체. 그래서 이게 서로 갈라졌거든요. 이제. 근데 그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더 깊고 신앙심이 더 깊고 그 종교 행사는 아주 전통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도 의자 책상이 없어요. 한 시간 동안 서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이 말이죠. 영성체는 다 똑같고 전부 똑같아요. 지금 그 아신가 보지만 로마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러시아 정교의 모든 건 교회를 우리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 뭡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연습을 그냥 바로 성체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러시아 정교만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 그 성모 성찰도 똑같고 그 성경도 세례받는 똑같고. 과정이 없이 그냥 영성체를 모실 수 있다고? 그렇죠. 바로 가들은 바로 우리 저 성당에 와서 바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 고난에서 그 로마 그 신부님께서 그렇게 발표를 했죠. 정교회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나요? 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정교회가? 정교회가 있죠. 마포 경찰서 있죠. 응. 그 앞에 한국 정교회라고 있죠. 러시아 시절에 지었던 거예요. 이 얘기 들어. 러시아 시절에 거기서 이 앞에 지었던 겁니다. 저 현재 문화방송 있죠. 거기 그 자리가 바로 정교회. 그 사람들은 사제가 복장이 어떻게 되고 우리 비슷한 거예요? 이 사제하고? 아니 틀려요. 틀리지만은 예를 들면 모자 같은 게 틀려. 그리고 사제복이 또 근사해. 금빛 나는 저기도 틀리고 그냥 사제복이 아주 좋아요. 이 수녀백은 우리나라 모두 같더라. 그럼 그 사람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의 숫자, 신도수. 신도수? 신도수는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내 정확히 말하면 국교였으니까. 글쎄 말이에요. 옛날에는 국교였으니까 누구나 다 믿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3년 전에 갔을 적에 그날 우연스럽게 제가 이제 전날 갔었는데 몰랐어요. 부활절인데 봤더니 짱 성당이 우리말로 좀 앞에 몇백 메다가 섰더라고. 근데 물어봤어요. 왜 섰냐고 그랬더니 아 오늘 그 부활절인데 계란 있지 않습니까? 계란 지금 저그 받으려고요? 네, 계란 아니요. 그 일일이 그 성사를 받아야 돼. 축소. 네, 축성을 받아야 돼. 거기 가서 그걸 하느라고 서 있는데 그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 거기다 그림 그리지 않아서 페인트로 해가지고 네. 그러지 않아요. 아주 좋아.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양파 있죠? 양파 껍질 맨 빨간 거. 빨간 물 들으려면 양파 껍질 삶은 물을 이렇게 같이 삶으면 빠르집니다. 오, 하얀 거가? 그럴 중에 자연스럽게 분홍색이. 네? 자연스럽게 되더라고. 온갖 가족도 색채 아적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믿으면 아주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깊고 서너 시간 걸린다며요, 미사 시간이. 오랜 전통이 1000년이 넘었으니까. 서너 시간 걸린다고 그러대. 미사 시간이 3시간 미사 시간에 정도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미사 아니 그렇게도 걸리지만 보통 1시간이 30분 걸리더라고. 그럼 우리는- 다리 앞에 서 있으려니까. 우리는 미사를 30분 드려도 네. 아이고 신부님 왜 저렇게 아니, 길게 미사는 하냐고 막 이래. 15분. 우리는 저기 15분뿐이 아니야. 강론 시간 15분뿐이 안 돼. 네, 그렇죠. 강론 시간 우리는 15분이 안 되고 무슨 이제 설레고 예신이에요. 설레고 그것 때문에 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30분 걸리거든요. 우리 새벽미사 갔을 때 30분 걸리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신부님이 좀 말씀이 좀 길면 아이고 길다고 막 그래. 아 왜 그러냐 하면 직장을 또 가는 사람들은 그렇죠.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지 그것도 한 모르는데 시간, 또 특수한 한 시간 거고. 동안 자기는 그럼 정교회는 그게 지금 뭐라 그러네. 그 수장이 여기 수장이 한국에 있을 테고 또 옆 네. 본부가 그럼 러시아에 있는 건가요? 그 지시를 받아야죠. 러시아에 있는 걸로. 예, 이제 이게 문제는 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6.25 때 방치했습니다. 방치했는데 마침 미군이 봤는데 미군 중에 히라빈이 있었어요. 히라빈 정교회입니다. 그래서 히랍 정교회 그 사람이 보고를 했어요.
한국 전쟁이 나와서 참전이라 갔더니 한국에도 히랍 정교가 있더라. 히랍 정교라도 오더니 러시아 정교인데 독립해서 맨 처음에 히랍에서 전교를 했어요 러시아. 있더라고요. 똑같은 것이죠. 그래 그 짝에서 파괴했죠 신도를. 그러니까 로마 히랍에서 교황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죠. 로마 교회는 전혀 연관이 네, 그래서 이제 파벌이하고 이제 러시아에 본부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총 본부가? 이제는 지금은 그렇게 그짝 소속으로 됐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수장을 뭐라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총대주교라고 그러죠. 이게 5군데가 있으면 러시아도 이제 말하자면 히랍 거기 대주교가 있고 저 오스트리아에 또 있어요. 거기도 있고 세계적으로 5개의 대주교가 있어요. 분열되어가 이렇게. 그러나 서로는 통하죠. 똑같은. 여기는 이제 히랍에서 쭉 걸렸습니다. 히랍에 6.25 이후에 걸려다가 말하자면 제가 안 가봤었는데 그 전에는 제가 가봤어요. 가서 이제 그 뭣도 전달하려고 있었는데 가봤더니 무라지보스크에서 파견했다고 하더라고. 우리 동포인데 그 말은 못하고 러시아만 한다고 그 사람이 와 있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제가 코 좀 풀고 이제 진짜로 사회주의가는 휴지 여기 좀 휴지 여기 있어요. 휴지. 네? 휴지. 근데 휴지를 좀 사와야 되겠다 진짜. 다음번에. 아 그럼 먹자. 지난번 얘기했지만 어째서 언제 우리나라 사회주의가 말하자면 생깁니까? 사회주의가 생긴 것은 러시아 혁명 이후에 생겼습니다. 또 혁명은 이런 말 거기 들으실 있어? 거예요. 2월 혁명, 10월 혁명 그럴 거예요. 2월 혁명은 노동자 농민이 사실 시켰는데 2월 혁명 달성했는데 정권을 잡기는 부르주아 계통이 잡았어요. 말하자면 노동자 농민이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고 저짝에서 잡았어. 저짝에 잡으니까 다시 이제 그걸 조직해가지고 10월 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자 농민이 정권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혁명, 2월 혁명이 있다, 뭐 10월 혁명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 왕정이 무너진 건 10월이에요. 2월 달에 무너졌어요. 아 2월달에. 2월 달에 무너졌지만은 왕정과 결속이 돼 있었어요. 혁명 자체는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는데 정권 어찌냐면 그 사람들 보고 연결된 임시정부가 있었거든요. 정권 차진 예, 그래서 넘어가지 못했죠. 어떻게 됐냐면 요것부터 하셔야 돼요. 2차 대전이 1914년에 발생합니다. 이 1914년도에 발생하는데 거기에 연합국이라는 게 있어요. 연합국이 무엇이냐면 그 독일과의 싸우는 겁니다. 헝가리 문제 때문에 나가죠. 근데 연합국이 러시아, 영국, 일본, 불란서, 이태리 이런 데 들어갔는데 그럼 어째서 일본이 들어갔느냐? 러시아하고는 적대 관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가 있었고 근데 갑작스럽게 14년도에 러시아와 동맹국이 됐어요. 1차 대전 때문에. 그럼 왜 동맹국이 됐느냐? 영국과 영일동맹이라는 거 아시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1904년도에 우리나라가 너일 전쟁이라는 게 있었죠. 너일 전쟁 때 영국과 일본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동맹 어떤 조약이 들어갔냐면 그 조약국 1개 조약국이 참전하면은 자동적으로 참전이 돼 있어. 한쪽도. 영국이 말하자면 러시아 편 들어서 싸우니까 자동적으로 일본도 영국에 동맹을 맺었으니까 러시아 편 들어서 싸운 거예요. 근데 혁명이 나니까는 이 무엇이냐면 러시아 군인들이 다 달아나 버렸어요. 전투장에 싹 벗어났다니까 땅을 뺏기든 말든 와버렸어요. 다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적이 있냐면 일본, 영국, 그다음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 혁명을 반대 성명을 냈어요. 음. 러시아 혁명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 말하자면 왕정하고 지지로 그때 결정이 된 것이니까 안 된다. 반대 성명을 했는데 반대 성명으로 우리가 그게 2월 혁명이거든. 일단은 성공했다고 이제는 정권을 못 줘서 그러지. 이제 그 당시 14년도에 그 1차전이 벌어져서 일본이 동맹국이 러시아가 되자마자 일본이 들어와서 압력을 가했어요. 뭘 압력하는지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극동적에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일본을 반대해서 이건 내쫓으라고 하는 거야. 응? 일본이 이제 러시아 동맹국이 돼가지고 이제 강력히 주장하니까는 내쫓기 시작했어요. 독립운동을 못하게 했어요. 우리나라 예, 독립을 못 오게 해서 말하자면 그 이동희 같은 사람도 자 중국의 밀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종호는 누구냐 하면 이종호가 그 보성 전문 옛날에 2대 그 사람이 이사장이었어요. 보성 전문 고려대학을 나왔다. 고려대학을 억지로 뺏은 거예요. 근데 이종호를 모시면 독립운동으로 거기 간 거예요. 갈 적에 고대를 어디다 위탁했냐면 천주교에다가 위탁하는 거예요. 갔어요. 네. 처음에는. 일본 놈들 놓아주겠습니까 이제? 응? 아무도 이사장도 없고 위탁만 됐으니까 돈을 못 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산 직전에 있으니까 이걸 보고 말하자면 김성우 씨가 뺏어버린 것이죠. 돈 주고. 어쩌면 누가 세웠냐면 이용익이라고 그냥 옛날 말로 탁지부라고 합니다. 지금 재무부. 탁지부 대신 이용익이가 세운 거예요. 이용익을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고종이 말하자면 고종 돈을 어디다 숨겼냐면 저 중국에다 숨겼습니다. 그 독립은 거기에서 나라가 자꾸 이어오니까 그게 약 40만 eng 됐어요. 40만 원 되니까 고종이 그 돈을 갖다가 우라지 보석에 너청은행에다 예치해놔라. 그 독립운동도 오고 너는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마침 김도희라는 사람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러시아에. 김도희가 총을 쏘고 있어. 이놈이 있던데요. 권총으로. 권총으로 잡히기는 했지만은 그 김도희가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저놈이 화폐 주조를 했을 적에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래서 자기가 권총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근데 이 용익이가 그냥 금광을 했어요. 금광에 돈을 많이 벌어서 고종한테도 많이 헌금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 종호가 돈도 대고 그래서 군관학교가 있습니다. 군관학교로 지금 육군사관학교를 말하는 그 군관학교가 밀산에서 중국 맨 위에 밀산에 세워놨는데 이제 이동희가 같은 동양이요. 이종호 말하자면 이동희는 누구냐 하면은 육군 창령 출신입니다. 육군 우리말로 말하자면 중령쯤 됩니다. 근데 강화도에 그 사람이 수비대장을 했어요. 강화도 아니 남산이 그 겨울에 그건 남자는 건 더 높은 겁니다. 아니 남산이 그 이동이 아니고 김용관 남산 기름은 안중근 기름가요. 아니 이번에 새로 김용관 이동이 맞죠? 이동희는 현재 이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지? 저기 요 근래에 왜 저기 누가 갔잖아 그래 누구죠? 윤석열이 참석해요. 윤석열이가 왜 윤석열이. 간 곳 그지? 그것은 응. 누구냐면 이용이라고 그랬는데 이영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것은 이영희고 누구냐면 이영희인가? 이영이라고 그랬어. 누구냐면 그 부통령 사람 이시영 이시영 이시영이거든 이제 응. 그 이시영이가 뭐냐면 이시영이는 별 사람이 아니었어요. 잠깐 내가 그 이야기 하고 있는데 넘어가죠. 그거 다른 사람. 제일로 큰 말하면 형이에요. 엄청난 재산이
그 중에 누가 제일 이시영이가 똑똑했어. 평양감사했어. 음. 평양감사 오직 줬습니까? 야 이시영이가 야 가자 그러니까 이시영이가 두 마리를 하고 따라갔어. 그 논밭 싹 팔아버렸어. 팔아가지고 오늘 갖고 와서 군관학교. 신흥 군관학교라는 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걸 거기서 예. 공간학교고 예, 신흥 군관학교를 진 거야. 대단한 분이네. 예, 그런데 이희영이는 누구냐면 아들 하나 잘 둔 거야. 이종찬이를. 어? 이종찬이를? 이종찬이가 누구냐면 중앙정부 김대중 네. 때 온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시영이는 별거 아니야. 부통령까지 했지만은 음. 평양감사까지 그만두고 따라갔지만은 음. 어? 그 이희영이가 다 저기 한 것이지. 이희영이는 저기 보니까 청와대 앞에 기념관도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초청받아서 간 적이 있어. 그것도 좋더라고. 이시영이 후손들하고 그것도 없어. 이제 그 또 올라갑시다 이제. 그래서 그 이동이 같은 동양이야 가석 사람들이. 이동이가 가서 2월 혁명이 났으니까 우라지모스크 가서 말하자면 그 분위기를 보러 간 거예요. 분위기를 보러 갔다가 혁명이 난다고 해서 나라가 큰데 바로 정권을 잡겠습니까?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은 그냥 그전 백위군들이 그전에 있었어요. 백위군이라는 무엇이냐면 얼른 쉽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황제를 지지하던 거기는 혁명의 위치를 못한 거예요. 뭐라고 해서. 옛날 제점 러시아 정권이 현 유지되고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붙들려 버렸어. 왜 붙들냐면 독일 간첩으로 붙들렸어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독일하고 1차 전쟁 싸우고 있다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다면 거기에 말하자면 연합국이 영국도 들어가고 일본도 들어가고 불란서로 다 들어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직은 그 짝에서는 혁명이 났지만은 2월 혁명이 났지만은 러시아 옛날 구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붙들려 형무소에 집어넣었어요. 그 영창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동일이라? 예, 이동이가 영장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10월 혁명이 났지 않습니까? 10월 혁명이 나니까는 노동자, 농민, 군사위원회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정권을 거기서 인수하기 시작해요. 혁명이 났으니까. 그래도 완전하게 인수는 하지 못하고 그 넓은 땅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노동자, 농민 조직이 시작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군단이 같은 군단 조직이 시작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금방. 하루아침에. 근데 거기서 무엇이냐면 저 우랄 그 노동자, 농민 조직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김스탄케비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예요. 여자인데 그런 거 같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스탄게비치. 그 스탄케비치라는 것은 성이 누구 성이냐면 폴란드 사람 성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야답살 못을 죽었어요. 어디 가서 죽었냐면 하얼빈에 가서 철도 공사를 따라갔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갑작스레 죽으면 철도 말하자면 그 역장한테 맡겼어요 잠깐. 그것이 추억이 돼서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거기 가서 마르크 스탄케비치는 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결혼한 겁니다. 그 서양 사람은 결혼하면 이름이 붙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 사람 김이니까 그 김애림이라는 이름 원성은 근데 그런 걸 버리고 김스탄케비치 남편 성을 딴 거예요. 그래서 김스탄케비치 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남편이 술만 나중에 마시고 이러니까는 아들 하나 낳고는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해서는 자기가 마땅한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우랄 벌목장으로 가는 거예요. 벌목장은 약 2,000명의 여기는 노동자 있습니다. 그 벌목장에서 통역으로 가는 거예요. 뭐시냐면 중국말도 조금 할 줄 알거든. 그래서 어릴 적 있었기 때문에 하얼빈에서 하고 한국 사람은 그다음에 조선족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통역으로 이제 가서 오는데 너무 착취하거든요. 착취는 무엇이냐면 공산주의 때 간 것이 아니라 통역으로 간 거예요.
말 제정 러시아 시절에 간 거예요. 음. 가가지고 그쪽에서 창출하는 걸 보고 자기가 우연스럽게는 아니죠. 거기 말하면 우랄 그 애까지 부르고 나는데 진짜 러시아 사회주의 노동자 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가입하는 것이야. 이게 쉽게 말하자면 나중에 공산당으로 되는 당에 가입하는 것이죠. 스탄케비치 그럼 제일 먼저 공산당에 가입한 거네요? 우리나라 사람은 최초로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예, 여자. 예, 여자가 최초로. 스탄케비치. 거기서 가입해서 거기서 지시를 받는 겁니다. 혁명 2월 혁명 났으니까 너는 가서 극동에 가서 준비를 해라. 혁명 준비를. 7월 달에 파견해서 오는 거예요. 오면서 오는 도중에 이인석이라는 사람을 같이 오는데 우리나라로? 아니죠. 러시아 내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러시아 내에서. 자 우랄 산맥 저쪽에 빼져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극동에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준비를 해라. 왜 보내냐면 그 사람을 또 머리가 없겠으면 극동 지역에는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많다. 지난번에 말 한국 사람이 3위였습니다. 러시아 사람 1위, 2위가 그 우크라이나 사람, 3위가 한국 사람인데 특히 한국 사람을 지지하는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1번이 혁명 세력과 적대 세력 아닙니까? 이제 1번은 제정 러시아 편을 지지하는 편을 그 연합국으로서 근데 이제 이 혁명이 반대 세력이니까 1번 세력과 맞설 수 있는 것은 한민족뿐이었다. 왜 한민족이냐면 당시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일본의 식민지를 식민지를 있었으니까 썼으니까. 그 사람들도 참 알고 빨치산이 많다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와가지고는 오는 도중에 모든 준비를 했죠. 무엇이냐 막스 레닌 본주는 막스 레닌주의랄지 그리고 그 말하자면 그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선언이랄지 그 한글로 다 번역하는데 중국어로도 번역하고 그 사람을 대표로 보냈으니까 그때 공산당에서 대표를 보낸 거예요. 혁명을 준비해라. 그런데가 혁명이 납니다. 10월 혁명이 또 나거든요. 이제 10월 혁명이 나자마자 지난번 제가 하바롭스크라는 데가 있다. 하바롭스크라는 원래 이게 칠판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해야 된다고. 이 이야기는 대학원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대학원 학생을 상대로 해서 하바롭스가 무엇이냐면 암호로 있습니다. 암호로 주라는 것이에요. 주가 오죠. 암호를 주는 거 무엇이냐면 그 총도가 있어요. 말은 극동 총도 있었고 동부 시베리아 총도 있었고 여러 총도 암호르주에 우리가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연해주 아모르주는 무엇이냐 흑룡강보고 아모르주합니다. 중국 사람 모르면 아모르라고 할 겁니다. 흑룡강을 우리는 흑룡이라고 있지만은 중국말은 그 흑룡강을 아모르인 거예요. 그 러시아 발음은 그대로 중국 발음을 이용해서 아모르라고 해요. 아모르주하고 연해주에 합쳐진 것이 말하자면 아모르 총독부라는 거예요. 그 하바롭스크에 있어요. 그게 그럼 스탄케비치가 무엇이냐? 외모인민위원회 있습니다. 외모인민은 외교 관계를 전부 장악하는 것이 그리고 외모인민은 말하자면 그 위에 사람 다음 사람 세컨드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민위원장으로 누가 오냐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어떤 대단한 사람은 이 쇼콜로 비치한 사람이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무엇이냐면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이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귀향을 간 무엇이냐면 우리한테 이게 니콜라이스라는 거 있어요. 귀향을 가서 거기가 있으면서 이 정도의 사상을 가져야 돼. 미국 때 상선을 이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 미국 갔습니다. 미국 가가지고 시카고 대학 갔어요.
가가지고 돌아매가지고 누구를만 프로츠키라는 사람이 유명히 생긴 거야. 미국에 간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지? 쌍기지? 아니 아직 그 사람이 지금 그게 정부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이냐면 시카고 노동자대학 거기서 만들었어요. 근데 천명이 났다니까 와가지고 15년 그때 그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 시카고에 그런 외모 근데 이게 딱 보니 이 사람도 알고 되는데 국정에 귀한 거는 사람이라 어느 것이 중요하면 한민이 중요하다. 나는 1번과 되겠지. 왜 그러냐면 1번은 이미 어디 와 있었냐면 1918년도에 4월달에 해가지고 딱 군함이 그 아사히라는 그런 거였어요. 3년만 알고 있어요. 왜 아사히가 있냐 하면 제정러시아하고 또 말씀드리자면 연합국이라고 있었어요. 제정러시아를 지지해서 혁명을 했지만은 완전히 장악을 못했지만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일본 사람들이 보고만 있는 게 좀 관찰이 모르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네. 지금도 우리 보고만 있잖아. 지금 일본. 아니, 한 사람이 아 여기는 한국까지 들어와 있어. 지금 모라드가 들어와 아니 그 있어. 당시 모라드 들어와서 딱 들어가 있으면서 장악하고 네. 거기만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알았는데 김 스탄케비치 둘째 남편이 있어요. 둘째 남편은 그 오바시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정권인데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규의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신부로 있었어요. 신부 결혼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말하자면 김 스탄케비치가 절장으로 가기 전에 똑똑 보내니까 알았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남편이 경로시죠. 두 번째 남편인데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을 찾아가서 오는 거예요. 지금에서 중요한 사람이 이동희가 영창이었다. 한국에서 인재상을 풀어주자. 풀어줘가지고 극동적이라는 쌍기비치의 남편이 두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이 그렇죠. 이동을 풀어주자고 네, 오는 거예요. 그래가 조직을 하자. 왜 그러냐면 만주, 중국, 러시아에 있는 3개의 독립운동 단체를 그 원고는 혁명단체랍니다. 독립운동 단체를 규합해서 대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아주 그 스타트가 생각이 옳거든요. 이걸 말하자면 위원장한테 이야기해주고 위원장한테 이야기하면 위원장이 좋다고 그러고 그리고 바로 석방시켜서 이동희를 석방시키는 거예요. 석방시켜서 철청을 하는 거예요. 말은 그 총독 사무실로 초청을 또 얼마나 활용했으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혼자 가는 건 아닌데 자기 동료를 박예의 멋있는 여러 사람이 가서 이제 뭐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 될 때도 사도 되고 또 이제 이런 얼마나 고생했냐 하면서 저기는 스타트에서 이런 우리 6월달에 석방을 쓰거든요. 1918년 6월달에 석방을 6월달에 우리가 말하자면 10월달에 혁명 같은 이미 지났거든요. 12월달은 정권을 잡아요. 10월 혁명이 났지만은 이 사람들 진짜 국동의 정권을 잡은 6월달에 석방 6월달에 바로 석방시켜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군데에 완전 독립운동 단체라든지 그 분산들 이걸 합쳐가지고 하나의 사회 연맹을 만들자. 그러면서 이동국 위원장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월 중순에 소집을 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돈 얼마나 있을까요? 저기 아무 중국에 있는 우리 정부들 공무원 단체 만주에 있는 단체 러시아 단체 홍범도까지 다 모여서 이동영이도 그 상해에서 굉장히 사람들 막힌 거에서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동에 대해서는 계속 뭐냐면 사회단체를 만들자, 환경단체를 만들자 하면서 이 사람들은 똑같이 그러나 민족주의 단체, 이동민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야. 방한당을 만들어서 별도로 러시아 측에 지원만 받자. 우리는 러시아 아니다 말이야. 지원만 받아 우리가 말하자면 독립운동 해야지 러시아 편 들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그거는 분열이 돼가지고 사회단체 몇 명을 만나면 실패를 실패를 봐가 이 사람은 어느 때냐면 나중에 우라지고 그때 4월 28일 날 사회지 동맹을 9명이 결성하는 거고 많이 모이지 않고 그 누구 좀 김립으로 바베로 이름 그래서 이름까지 아쉽기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혹은 그 부위원장이면 오바시 오바시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죠. 그 스탄케비치 국제만주 세 번째 부위원장은 재정 담당은 인섭이 쫙쫙해서 가져왔다고 그랬죠. 우랄 경기에서부터 가져왔다고. 그 사람은 시키니까 재정문제는 해결됐죠. 18년도에 4월 28일 날 결정을 했는데 4월 5일 날 그 전에 일본이 상륙을 합니다. 우리도 상륙을 해버린 분입니다. 일본이? 예. 상륙해가지고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그래서 결정이 빨리 된 거예요. 거기는 스탄케비치까지 와가지고 직접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서 빨리 조직을 해라. 그래서 제1차적으로 한 200명을 조직합니다. 누가 조직을 하냐면 이동희가 100명이 바로 죽죠. 우리 발상에 100명이 죽습니다. 이동희가 조직을 때는 독립군으로 조직을 합니다. 저는 독립군을 안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동희가 생각할 때는 독립군이었어요. 자기는 독립군이라고 그래, 하고 그 사람 있는데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사람들 성공해야만 우리도 같이 러시아가 가들기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완전히 성공을 이후에 같이 얘네들 노동자들 비슷하게 나서 같이 하자. 일본을 내쫓아. 우리 거기서부터 무슨 내쫓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쫓기에서 돈을 입고 우리나라 노동자, 농민이 이민 간 사람이 무슨 돈이 젊은 사람 독립군을 하자고 얘기하면 여러 사람이 또 이쪽으로 100명이 발사하고 바로 직사했어. 아무 처음 없는 일본 군놈들은 오직 무기가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무기는 있었죠.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제 소련군에서 대준 무기가 있었지만 저는 전면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지원해주면서 그 말하자면 조직해라. 우리가 여기서 일본군을 내쫓고 우리는 그 독립운동 하자. 근데 그러면서 일본군 어느 정도 하냐 8만 명 이상이 쫙쫙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초기에는 그래. 그래도 하도 땅이 넓으니까 말하자면 열자리 정전지, 군인 정전지랑 그 옆으로 막 다녔대. 그런데 아까 하바롭스크에 있다고 그랬죠. 지금 저기 스탄케비치도 있고 윤리능량도 있고 말이죠. 여기 일본군 포위했고 일본군이 포위가 됐어요? 네, 포위하니까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다 팀 스탄케비치 붙들려가지고 이제 그 9월달에 총사를 당합니다. 총사를 당하기 전에 그 인생을 참 다치시고 너는 인석이 뭐 이거는 모스크바에 가서 중앙당에 우리가 더 이렇게 그만큼 자기가 예언이 있다는 게 이 사람은 공산당이니까 뭐 메모나 뭐 써줬겠죠. 그럼 너는 저기 오고 어떻게 오고 삐라가 당시 삐라는 중국말로 해서 삐고 한국말로 해서
이렇게 뿌리고 그건 전부 다 지식까지 뿌리고 나중에 저는 성설당 이거 사바로 공원에 김수강길 있어. 9월달에 이제 근데 말하자면 이동이는 거기가 있었지 않지 않습니까? 우라지버스 있었거든요. 사바로스도 있잖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또 이런 거는? 아 이동이는 안 붙들렸죠. 이동이는 안 붙들리고 이인섭이 같은 사람 전부 똑같이 붙들렸는데 증명은 딴 건 내놔요. 중국 사람 내놨다 나중에 부르다가 붙들려 가는데 부르다가 붙들려. 그래서 같이 영장 있었죠. 영장 있긴 같이 있어. 전부 지시를 하는 것이 이렇게 오고 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줘라. 근데 이동이는 이제 4월 그때 결정을 해서 어떤 사건이냐면 1919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19년 3.1운동이 거의 3.1운동에 해당했거든요. 무한도전이나 3.1운동이요? 3.1운동이 왜 대단했냐면 러시아 측에서 볼 때는 까만 나라에서 일본과 대결해가지고 3.1운동을 벌였다. 일본이 지금 가들 봤을 때 일본이 어마어마한 강국이었습니다. 왜냐면 노일 전쟁에서 쳐버렸고 야들이 지금 와서 극동을 전체를 좀 장악하려고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한 적인데 이 한국 놈들이 3.1운동을 아주 가들 무서운 부산 것만 제가 봤어요. 부산에서 보고 영사 같은 밤에 햇불 들고 있더라고요. 아, 3.1운동을? 3.1운동을. 그때도 햇불을 들었고. 예. 하기는 부산에 그때는 빛이 없으니까. 예, 부산에 거기서 하는 걸 봤다니까. 부산에서 밤에 햇불 들고 아주 좀 일사불란하게 이런 만세운동 하더라. 그 문서는 내가 봤어. 부산. 네. 예, 서울에서 보는 건 안 보고. 이게 대단했는데 대단한 이 사람이 그 4월 그 이제 임시 이제 동맹을 했지 않습니까? 사일리 동맹. 근데 그 3.1운동 하고 나서 5월달에 결정 이제 사회당을 결성했어요. 3.1운동이 나고 난 다음에 네, 4월달에 사회당을 어디서? 어디서 진짜 무라고 교회에서 교회에서 러시아에서. 교회에서 땅땅 합쳐가지고 그 보시면 혈맹분단 세 개의 당을 합쳐가지고 사회당을 만들어가지고 사회당 당수에 이름을 주거든요. 근데 그 사회당을 이렇게 들고 나서는 이 사람이 만드는데 그때 3.1운동이 벌어지니까는 말하자면 러시아가 전부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를 보면 박진수라는 사람을 진순 박진순. 예, 그것도 한번 들어보서는 누군가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23살 먹었는데 이 사람 모스크바로 파견했어요. 이동이가. 박진순이 무엇을 했냐면 러시아 말을 잘하고 우리나라 교포 2세예요. 네가 가서 콤민테르에 가입을 하고 레닌을 만나봐라. 우리도 사회당을 존재했다고 그래라. 그 말은 스탄키비치가 지시한대로 그대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냈어요. 스탄키비치는 이미 그때는 죽었고. 이미 죽었고 죽었지만 가서 그 정신을 예, 이어받았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 이미 보냈고 하나만 있자서 우리나라는 최초로 3.1운동 나온 후에 3월 17일 날 3월 17일 날 무엇이냐면 그 우라스보 옆에 저희가 우수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인 우리라는 걸 만들어요. 대한인. 최초로 이것이 말하자면 그 정부입니다. 그 누구를 대통령을 뽑았냐면 손병희. 그다음 부통령은 누구냐 하면 박영효. 박영효 역사에 나오죠. 영효. 네, 박영효. 네. 세 번째는 총리 이승만. 거기서 3월 17일 한 판을 벌립니다. 이제. 모든 그 독립운동 그 선언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서울서 갖고 온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딱 푸른 때가 그 우스리스크에 한판 보이는 거야. 우스리스크가 제일 교포들이 또 안 해. 봤더니 몰판인데 나보고 저거 보라고 그러지만 봤더니 그거 뭐라고 그러죠? 수평선 딱 있으면 이렇게 딱 막히는 거야. 바다에서 보면 쫙쫙 보면 안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지평선이구나. 네, 수평선 보면 뭔 막히는 거 있죠. 더 이상 안 보고 뭐 이렇게 장막이 딱 찍는 것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그렇게 보니까 아주 넓더라고. 차를 타고 가서 봤더니 딱 장막 그 밖에 안 보여. 하도 넓으니까. 그래서 그게 우스리스크예요. 우스리스크 한판 벌리고는 이 사람들이 300리가 돼요. 420km 되니까, 130km 되니까, 약 300리가 조금 넘거든. 40km가 100리니까, 3, 4, 10이 하니까 450리 되지. 우라지고도 가는 거야. 가가지고 거기서 또 한 번 벌리는 거야. 태극기 들고 그냥 난리 치는 우리 거야. 태극기 하는 네, 것처럼. 들고는 각 외국 공사관에 전부 독립선언서를 다 보내요. 네네. 외국말 번역해가지고 일본 영사관을 놓고 우리 독립이야. 독립했다, 독립한다. 이러면서. 이게 만세 부르고 우리 난리 대통령이 치니까 보고 뭐 네. 부통령이 일본 놈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군이 일부 상륙했지만은 말하자면 제정 러시아 그 사람들이 집에 오고 있습니다. 항의 이러니까는 해산을 시켰죠. 네. 그 난리가 나면서 완전 해방됐다고. 해방은 아직 안 됐는데. 그러니까 3.1 운동회가 해방되면은 그것은 일단은 걔는 그걸 보고 상해 임시정부가 또 생깁니다. 4월달에. 저는 3월 17일 때. 4월 이제 중순경에 무엇이냐면 상해에서는 정부 생기는 누구냐? 정부. 정부가 그때 상해에서는 생기고 그 다음에 한성정부가 생기거든요. 인천에서 선언을. 한성정부에서는 무엇이냐면 상해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말 안 하고 집정관 총재. 그 이승만. 그 다음에 말하자면 그 군사부 총재가 이걸 이동희를 시킵니다. 총리 둘만 해. 집정관 총재 이승만, 국무총리는 이동희. 이동희가 그렇게 열렬하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상해에서는 누구를 저기하냐면 이승만이 저기 두 번째는 안창호. 안창호가 세 번째가 누구냐? 세 번째가 이동희예요. 군부 총리를 세 번째가 시키거든요. 이게 이동희는 어차피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저런 사람이에요. 이쪽으로 가든 네. 저쪽으로 가든. 거기서 이제 누구냐면 그렇게 세 군데가 지금 임시정부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맨 처음에 러시아 우스리스크.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울에서 발표를 했고, 그 중에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게 다 1919년도에 일어난 그렇죠. 거죠. 19년 봄에다 일어났었는데, 말하자면 우리 천주교는 신부고도 한 사람도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요. 민족 대표. 그 이제 안창호를 미국에 보냅니다. 미국에서 독립운동 해준 사람이 국민이라고. 네가 가서 조정해서 카메라 통합해라. 안창호 와서는 어떻게 했냐면 총리 대리했어요. 허위에서 그 다음에 내무 총감리가 그다음 이름이 좀 내무 대신 뭐 그런 거예요. 내무 장관. 요걸 두 개를 겸유하면서 처음에 협상에 들어갔어요. 맨 처음에 누가 되겠냐면 러시아에서부터 발생했으니까 러시아하고 상해하고 통합을 하자. 통합 원칙을 누구냐면 이렇게 양쪽에 내가 저쪽에서도 국민의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 러시아의 쪽 정부 성격을 가졌지만 의회라고 한다고. 여기는 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에. 그걸
합치자. 어? 합치고 이 정문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어디다 둘 것인가 임시정부를 그건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받거든요. 그 안창호가 다 그렇게 사람 보내가지고서 결작에서 상해에서 러시아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두 사람 대표를 보냈죠. 그걸 해체시켜버려요. 총회를 열어가지고 얘네들에서는 그러면 좋다. 우리 해체하고 다시 조직을 하자. 어디다 둘 것인가는. 그 이제 19년대 왔었고 진짜 대표가 원무엇인데 아마 잊어먹었습니다. 그 러시아 대표가 있잖아 왔어요. 대한민 국민의 대표가 상해 대표 왔더니 상해에서는 아니다. 정부는 해체되지만 정부 원래는 없었거든요. 이제 누구 뭐 이승만이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 정무원이라는 해체 안 되고 여기다 두자. 근데 그때 마침 무엇이냐면 러시아에서는 자들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립니다. 우라지고스크를 누가? 혁명단체에서 다 장악을 혁명을 있는 것을 일본 세력들이 싹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뭐 장악을 하니까는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거기 갈 수가 없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크게. 그러니까 저짝 대표가 다 와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상해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분열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안창호 씨가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 짝으로 문화 갈 수도 없고 그건 해체할 수가 없다. 정무원에서 결정을 해. 뭔 결정이냐면 이 한국에서 한성 정부를 법통으로 인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대통령은 이승만으로 두고 총리만은 그 이동희를 시키자. 그리고 총리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동희는 당시 러시아에서 우라지오스크에서 사회당 당수로 있는데 모셔오니라. 이자에 대표가 와서 모시고 옵니다 이제. 근데 그 당시는 이미 10월 달에 되거든요. 19년도에. 그 저쪽에서는 교통장을 하나를 줍니다 이제. 문창범이라는 사람한테. 문창범이가 위원장이었거든요. 문창범이 주니까 문창범이 발로 차버렸지. 차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분열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것이 큰 사건이 나요. 사람이 우리 독립운동에 완전히 절단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가 대통령 되고 이게 서울에서 뽑은 사람들 법통 정부로 만들기로 한 것이니까. 근데 상해파하고 이 한성파만 그렇게 합의를 본 것이 러시아파에서는 거부해버린 것이죠. 총리는 이동희가 거기 붙은 거야. 이동희는 그러니까 사회당에 당수가 있으면서, 했던 사람이 와서 네. 우리 독립군으로 다시 그렇죠. 와가지고 그 이동희는 그 당시에 총리가 어떤 된 거예요? 사회당 당수에 있으면서 대한민 국민을 위해 선전부장권이 안 줬어요. 선전부장 자기였어요. 그 당시에. 사회당에서는 그렇지. 선전부장 겸 군부. 사회당 당수인데도 국민을 위해 지금 다 있는 사람들 그 짝에서 말하자면 다 이민 가가지고 맥대서 든 사람이고 이동희는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독립운동하다가 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모시 와가지고 총리도 했지 않습니까? 총리도 거기서 또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동희가 그러면서 뽀빠뿌라는 사람이 있어요. 뽀빠뿌. 그 제 책에 나오는 뽀빠뿌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서울의 너일전쟁 때 1904년 5년 때 대일뿐이 아니었어요. 군사무관이라 해서 군사무관이 무엇이냐면 각 대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군인보호 군사무관 역할이 첩보입니다. 그 나라의 군사관계가 어떤 것인가 수준은 어떤가 무기는 무엇인가 이런 걸 자기네 나라에 보고는 그 당시 대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동희한테 찾아왔어. 상해에 와서. 그건 장군이야. 일부러 온 것이죠. 장군 돼가지고 너 그러지 말라. 내가 내니는 거 잘한다.
내니는 잘하니까는 외교관을 파견해라. 그건 옳은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모든 한국의 작전 교육까지 싹 줍니다. 너네들 무슨 불란서에 가서 그 당시 민족 자견 대회라고 있었거든요. 거기 보내면 헛것이다. 우리와 같이 손잡아야 된다. 아이고 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러면서 외관계를 수립해라. 작전 기획까지 다 준다고 딱 써있다는 거기 세상. 보면 다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동희가 솔고돼가지고 한영곤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한영곤이. 한영곤이야 러시아 말도 잘 오고 이제 그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보내는데 그 전에 이제 무엇이냐면 박진수라는 사람은 사회당에서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사람이 200만 루블 받아요. 그 자리에서 커뮤니티랑도 가입하고 그 레닌도 만나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독립운동 하려고 한 다음에 레닌만 봐서 레닌 책에도 나옵니다. 이 말하자면 극동에서 반일운동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대단하게 말하자면 한국 3.1운동에 벌어진 이 3.1운동을 할 수 있는 민족이라면 우리가 도와줄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200만 루블을 준다니까. 그 돈 약 20만 달러입니다. 20만 달러인데 오다가 말하면 이 한국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회당이 이제 전체 극동을 위해서 쓰라고 주니까는 거기에 이제 인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랄 진짜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품목이 도중에 오면서 극동 담당 외무인면이 어디가 주최하고 있으냐? 그 하바로스 자체가 주최하고 있어. 가서 10만 달러 뺐죠. 달러로 말하자면 루블인데 내가 얼른 쉽게 말해서 달러를 말 10만 달러, 10만 달러만 갖고 와가지고 2등이 줍니다. 뺏기고 10만 원 뺏기고. 그렇지. 2등이 그 주워가지고 그걸 2등이가 쓰면 한국 독립운동 안 줘. 5천 달러만 준다. 독립운동할 때는 5천 달러 주고 그거 나머지 누가 가졌어요? 자기들도 쓰고 일본 공산당 2만 달러 줬더라고. 중국 공산당 2만 달러. 선점들은 쓸 거야 자기네들. 사회당으로 자기네들 받았으니까. 국내에도 줬어. 국내는 얼마 잊어버리고 모르겠습니다. 왜 잊어먹었어. 다만 독립운동만 그 사람이 이제 내 우리가 사회당 일본으로 받은 것이다 말이야. 독립운동 아무 관련도 없다. 5천 달러 비싼 것입니다. 뽑아보고 자꾸 와서 독립 임시정부에 와 있으니까 그 당시는 상해 전에 우라일복 있을 적에 보낸 것이고 박진순이는 이제는 상해 이제 임시정부 총리 있을 적으로 보내라고 자꾸 뽑아보는 사람 그러거든. 준장이라고 해서 준장 내가 잘 알고 보니까 그래서 한영구에는 보냅니다. 한영구가 400만 루블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어마어마한 돈이었거든. 그 전에 박진수가 받은 것은 옛날 구합회로 받았지만은 네. 이 사람이 받은 건 40만 루블만 받는데 10배를 더 받았네. 40만 루블 받는데 네. 그것보다 200만 달러 중에서 그것만 받다니까 황금으로 줬어. 황금. 돈 가치가 없기 때문에 황금 옛날에 금화가 있습니다. 금화를 7개 포탈을 쌓는데 더 세상에 가는데 더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황금무에서 자라고 그런다고 저쪽 외무인민위원이 나와서 기차에 실어주면서 나마르시 스피치에 놀랐죠. 황금무에서 자라. 진짜 그 황금무에서 자고 온 겁니다. 자고 와가지고 그래서 일부 또 이제 극동인민회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갖고 왔냐 하면은 도중에 김립이라는 사람을 연결줍니다. 김립이가 딱 맞은 나가 있어. 김립이가 누구냐 하면 많이 들은 것 같아. 김정일아니죠. 네, 지난번에 총리 비서실장이라 발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마중 나와 있어. 또 이제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이죠. 자기는 돈 받으러 또 가. 전해주고. 그게 얼마나 남으냐면 지금 전부 그 45 지금 100 그 60만
루블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짝에. 또 간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400 중에서 다 못 갖고 오고 60이 남아 있어서 40만만 황금으로 갖고 왔다니까요. 예, 예. 황금 돈으로. 음. 근데 또 가지러 갈 적에 하루 동안 가겠습니까? 음. 우대 울라라는 데서 그 인수하고 이제 가거든 이제. 가서 이제 가는데 밀구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는 얘기예요. 저 한영권이는 부르주아 출신이다. 그리고 왜 돈을 주느냐? 별 말하자면 누가 한지를 모르죠. 전부 신문에도 다 나오고 해서 아, 그래서 자기가 활동을 하는데 엄청나게 부자연스러운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내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그 돈 말하자면 40만 동을 나오면 누구를 줬냐? 여기서부터 잘못한 거예요. 김립이 갔다가 이동이 오면 연락이 됐겠죠. 하나도 안 줘서 10원 한 장 안 줘서 독립운동 그렇죠. 하는 데는 독립 말하자면 상해 임시정부 이름으로 보냈는데 예. 한영모인 공사 이름으로 보내 공사랑 예. 공사 직책으로 뭐 특사를 보냈는데 야가 그 돈을 말하자면 한영모인은 임시정부 이름으로 받았거든요. 예. 그 전에 박진순이는 사회당 이름으로 사회당 이름 받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네. 하나도 안 준 거야. 어떡하면 좋아. 하나도 안 줬는데 나중에 이 박사가 19년도 12월 달에 말하자면 이동희는 왔었고 이 박사는 20년도에 그 왔어요. 20년도 11월 달에 왔어. 1년 동안 미국에 있다가 그때 딱 와서 봤더니 그런 난리가 나거든 이제. 그러니까 불렀죠. 이동희를 불러가지고 이동희가 그렇지 않은 거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하고 그 돈을 어디다 쓰냐면 이 현재 상해 임시정부라는 것이 부르주아 출신들이 주고 있다. 유산계급에서 주고 있으니까 완전히 뒤집어봐야 되겠다. 이동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사회당에 지금 물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만 예. 그 사람은 독립운동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김구를 불렀어요 그 전에. 김구가 깜짝 놀랐지. 내가 혹시 그냥 정무국장을 당시 했는데 내가 뭘 경비를 총리님 잘못 써서 그러는가. 그걸 놀라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피를 2번 흘리지 말자. 한 번 흘리고 말아버리자. 그건 뭐 김구 백범일지에 나옵니다. 뭔 말입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저는 쓸어버리자. 누구를 쓰려고 그래? 현재 뭐 이동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야들 쓸어버리고 우리가 완전히 사회주의 말하자 정권에서 자를 잡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 김구가 좋습니다. 나 되게 재밌는데. 김구가 되게 좋습니다. 재밌어. 그러면 콤민테론 지시를 안 받아도 되느냐? 아 그건 안 되죠. 완전히 콤민테론 지시를 받고 놓으시는데 그건 안 되죠. 아 그러면 협조를 못합니다. 김구하고도 지금 뭐 야들이 사회주의자인데 근데 북한에 가면 제가 참고 잘합니다. 전혀 임시정부 때부터 이랬어요. 임시정부 때부터 완전히 안 좋아하는 것이죠. 김구는 저작편이 안 됐어요. 여기 와가지고 뭘 저기 했냐면 사회연석회에 갔었는데 김기숙 씨하고 38선에 붙들려 그것도 세계 한글로 영어로 러시아말로 쓰고 갔다 38선에 붙들려가지고 바로 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이 길 옆에는 김구 타도라면 싹 떼었더랍니다. 근데 골목 안에 들어가면 김구 타도 다 써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강인덕 통일은 장관하는 사람이 제 선배들 그분이 그 이야기하더라고. 자기가 김일성대학 2학년 다녔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 뭐 그 사람도 사회주의자네 통일자 김구가 이런 말을 김두봉이한테 요 이야기합니다. 이민영이가 했었거든. 당신은 압록강을 건너서 갔고 나는 황해를 통해서 왔다. 그냥 우리 둘이 들으면 통일 못할 것이 뭐가 있냐고. 거기 가서 김장군 했습니다. 김일성 장군 아니었어요. 소련군 임시 대위였습니다.
그럼 어째서 김일성에는 붙였느냐? 그건 소련 사람이 그것도 붙여준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은 가들 말에 의하면은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영웅이었다. 이름은 그냥 그래서 뒀어 그냥 예, 하사에 김일성을 내는 거야. 바꾸자 그래서 그런데 예. 그래서 김구가 또 이야기 다시 돌아가서 김구가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내 협조할 수가 없다. 완전히 이동이는 한 번 끝내버리잔 말이에요. 그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은 이제 완전히 자들이 이제 받았는데 이 한영권이는 가가지고 이동이라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여기 총리랑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회당으로 만들어 버리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 공산당으로 공산당으로 만드는데. 만들어 버리자, 예. 쓸어 버리자 그래. 이재명은 그럼 왜 되었느냐 하면 영장에 갔던 사람을 가들 석방시켜가지고 사회당을 만드는 김수당 경찰을 네, 만든 네. 것이라는 거죠. 예. 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뭡니까 저기 좋다고 해가지고 했더라면 되는데 이 사람이 가서 내년에 또 말하니까 내년이 그러면 20만 루블 어디서 주는 거니? 베를린에 가서 받아라. 달러를 받는 겁니다. 달러로 와서 딱 한국에 도착해서 배 타고 와서 금방 왔죠 이제. 배를 타고 오니까. 응? 배를 타고 와서 상해통에 와서 봤더니 그 전에 40만 루블 엄청난 돈 40만 루블이면 응? 엄청난 돈인데 그런 걸 다 써버렸다고 그러더니 이제 근데 김구한테 보고를 다 했어요. 이게 김구가 노동균이고 한 사람 떴습니다. 그냥 김립 찾아가지고 총살시켜버렸죠. 그러니 받아가지고 했으니까 하나 이동이가 뭐겠습니까? 일책에 의하면 이동이 아버지 집도 살고 있더라고. 이동이 아버지도 나중에 이민 갔거든요. 거기가 들리니까. 근데 이 돈을 20만 달러 누구를 줬냐? 독립운동 주었어. 임시정부에다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임시정부 이름으로 간 이름으로 사람이기 갔었으니까. 때문에. 근데 그것은 내가 뭘 봤냐면 우리나라 삼천리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네. 1945년도에 나온 거기 보면 와가지고 자기 인터뷰가 다 나오더라고. 인터뷰하고 원래 러시아 사람은 다시 갔겠죠. 그 후에 무엇인가 분위기 보러 왔다가 그 이야기를 전부 싹 쏟았더라고. 자기는 깜짝 놀랐다. 와가지고 자기가 김구한테 말했다. 전부 다 고백을 했다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 돈은 돈대로 쓰는데 20만 루블은 그럼 달러는 어디 갔는가? 전체 말하자면 국민 대표자 회의를 열었어요. 상해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었는데 만주, 중국, 러시아 국내 대표까지 다 불렀습니다. 내가 6개월 동안 했어. 6개월 동안 하면서 하루에 35원씩 지출했어. 어? 그럼 6개월 동안 비용으로? 돈이 뭐 어디가 남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서 뭐신 거니 완전히 상임정부를 폐지시켜버리고 다시 만들자.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과 싹 포함해가지고 다시 만들자. 그것도 개조라고 합니다. 저 개조가 아니라 창조. 창조를 하자. 그러면 또 하나 봐 개조. 개혁만 하고 말자. 서로 싸우다가 말아보는 거예요. 러시아 쪽에서는 창조를 말하는 것이고 이쪽 쪽에서는 개조. 그래 6개월 동안 하다가 돈만 다 쓰고. 돈만 다 쓰고 이게 말했죠 이제. 근데 아까 잠깐 조금 이제 이야기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독립운동 많이 했느냐. 1920년도에 그 청산리 전투 3월 달에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도 9월 달에 가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일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압력을 가한 거야. 포스고 모두 우리나라 마을 인민마다 다 절단내고 있고. 그게 도망가다 어디가 밀산까지 쫙 쭉 위에까지 간 거야. 그 도망가. 봉오동 전투하고 또 뭐라고 그랬죠? 청산리 전투. 청살리 예. 전투. 들었긴 들은 거 같은데. 1920년 그거 20년대 돈인데. 독립군 전투.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러다가 그 사람들 요 도망해가지고 근래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여러 군데 단체가 한두 군데 아니에요. 네. 뭐 북로군도 있고 뭐 여러 그 단체에서 이제 같이 연합해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 밀산까지 가가지고 독립군 군단을 만든 거야. 그건 서일이가 대표고 서일은 종교관계 불교 관계 대표이기 때문에 돈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쪽으로 연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갈 데도 없다 이제 굶고 있다. 근데 저기 러시아 지역에 있는 빨치산들 소위 거기도 독립군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독립.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세들이 주로 좀 그러니까 오니라 우리가 받아주겠다. 같이 싸우자 일본 놈들하고. 어? 아 그럼 우리가 어디 치멜트도 그냥 너네들한테 좀 기대겠다. 그걸 가는데 무기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서일이 오고 김자중은 안 가버려요. 이 서일 부대는 북로당에서 일부 부대는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몇 명이 가면 거의 많이 남고 1,400명이 갑니다. 이 사람이 자유시까지 가는 그건 러시아만 고르드 수하고 오더라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양편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뭐 어느 편으로 갈라지냐면 이동이 편. 이동이는 저쪽에 선전부장 하다가 왔다 오지 않습니까? 대한인 국민의회 무쇠를 죽게 조직은 아무리 사회당 당수지만은 국민의회 쪽은 선전부장에 불과했어요. 그 사람은 임시정부를 총리했으니까 거기를 표가 있고 그 짝으로 지지하는 표가 있고 저짝에 말하자면 그 국민의회 표 해산은 됐지만은 그 짝에 지지하는 표도 있습니다. 갈라지고 거기에 빨치산들이 갈라져가지고 저짝 표가 몇 셌어요. 왜 셌냐면 저 사람들은 고려인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말은 극동 콤민ter은 지부오고자 않았어. 왜? 나중에 다시 같이 있던 인민위원장이 극동 다시 또 왔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왔으니까 실권을 완전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극동에. 근데 그 당시는 무엇이냐면 이 수당계비 쪽 왜 같은 상황이 수당계비 쪽 고려인이 오니까 그 표가 갈려져가지고 포위해가지고 무기 내면 무기를 안 내렸으면 포위해가지고 기관총 뭐 이런 것들 다 청산시켜요. 이동이 쪽이 딴 사람들을. 이동이 쪽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여버리다. 어. 네, 저쪽에 말하자면 그때 이제 이동희가 네. 많이 죽었어. 네, 그래서 우리 독립군이 완전히 절단 나버린 거예요. 자유시에서 그 후로는 일본과 전투가 있다는 거 하나도 나오지 않잖아. 이게 대부대가 다 죽어버린 아, 거예요. 그럼 일본 네, 쪽에서 죽인 그리고 거예요? 일부 살아있는 사람은 러시아군을 통합시켜버려요. 적군을 만들어버린다니까. 러시아 공산당 내에서 대부분이 난 거지. 이동적. 그렇죠. 네, 수단계 쪽.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수상주의 이게 저쪽 쪽에서 그렇죠. 이동이 쪽을 다 죽여버렸네. 네.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는 그럼 언제 나타나는 김일성 해방선을 안 나타나요. 김일성은 사실 저 멋있는 저기였습니다. 그 독립운동 사실인데 김일성의 부대가 계속 아니 그거는 이제 독립운동한 김일성이 네. 지금 우리가 아,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일성이는 세 사람이 그 무엇이냐면 동방 삼천이라고 하거든요. 그 왜냐면 제가 여기 저 훈장만 제가 추천했어요. 김경태라는 사람이 왜 육사 나왔어? 육사는 어디서 일본 육사로 들어갔냐면 자기 삼촌이 무엇이냐면 지금 병기 만든 뭐라고 그러죠? 병기창. 옛날 말은 병기창 장을 했어. 그러니까 그냥 육군상을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잘생겼더라고. 사진만 봤더니. 그 다음에 김경천, 이청천이. 이청천, 예, 이청천 이름도 본 이름이 아니에요. 네. 딴 이름이요. 그 다음에 이동천. 이동천. 이청천이는 이 김경천이요. 바로 후배예요. 일본 육사에. 김동천이는 요 우리나라 군관학교만 나온 사람. 만주서 동면서 동방 삼천으로 해서. 그런데 이 김경천이가 특이한 것이
꼭 백마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체격이 아주 좋고 얼굴도 아주 무관점성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거기까지 가봤어요. 아들도 자기가 60을 넘으면 흰머리 하나 안 났더라고. 흰머리 하나 안 났다고 그랬더니 아버지 닮은 거라고 자기가. 그리고 마라톤 선수하고 있더라고. 어디 마라톤 선수냐면 뭡니까 카자흐스탄. 전부 다 극동 사람 다 보냈지 않습니까? 관계를 좀 카자흐스탄에 자기가 마라톤 선수라고 그러더라고. 대표라고. 그 카자흐스탄 거기가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그 없나 봐요.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카자흐스탄도 있고 키르기스탄도 다 있어요. 네. 그 전에 김정민 박사가 많이 강의를 했다. 그 부분에 아니 그래가지고 그 지금 세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경천 김경천이고 김일성이라고 했다는 아, 김경천이라는 사람이 김일성 이름으로 네. 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 지금 현재 북한의 김일성이하고 그가 틀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러시아 책을 봤더니 문서를 봤더니 김일성 이 자식이 미제수를 좋아하더라. 이제 자기가 보고를 받고 나갔었다고 그러더라. 나간 사람이 썼더라고. 프라우드하게 갔더니 미제 술병 있고 잠을 자고 있더라. 양주. 그래서 미제수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보고를 했어요. 이 사람을 아웃시켜야 된다. 내보내야 된다. 이 중국군 연대에 소속돼 있습니다. 김일성 근데 왜 이제 그 사람을 보내냐면 하루 저녁에는 사업하러 오라고 했더니 사업하고 오라고 했더니 중국 공산당을 죽이고 왔어. 김일성이 와. 사업하고 오라고 했는데 중국 공산당을 죽이고 왔다고 중국 공산당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은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가 권한을 했으니까 직접 와서 본 거야. 봤더니 미제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더라. 그래서 미국 술 좋아한다고 막 다 썩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서 보고를 했는데 네, 숙청을 안 시켰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숙청을 시키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웃사람들이 숙청을 안 시켰다. 요것도 얼른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얘기해줄게. 뭘 적였냐면 우리는 이승만이 어찌된 국회에서 통과시켰죠. 뽑았습니다. 네네. 북한은 뽑은 게 아니에요. 북한은 스탈린이 선출한 겁니다. 둘을 보냈어요. 박헌영이하고 김일성하고 김일성이 둘을 올렸어. 누가 저기 했냐면 북한만 그냥 동구권도 다 그랬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말하자면 그 유성국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나라의 소련 대사들이 다 움직였어요. 뭐라고 드리고 아니 소련 대사도 움직였는데 소련 대사가 보고를 했어. 누구를 시키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스탈린이 딱 보고 나서는 이게 군대 출신이다. 김일성이 하나. 응? 야를 시켜라. 군인 출신이니까. 응? 나쁜 것도 다 이미 보고를 받았겠죠. 그 사람은 그 공안 둬야 된다는 사람 그게 자기가 보고했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김일성 이름을 붙여주고. 응? 근데 스탈린은 딴지 생각한 거지. 약재 미수수라 활용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그거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적에 절대적으로 박헌희는 숙청해서는 안 된다. 김일성한테 그렇죠. 그런데 스탈린 살았을 때 박헌희 소환 안 됐지 않습니까? 스탈린이 죽고 나서 휴전도 스탈린 쓰면 안 납니다. 내가 그것까지 봤는데 스탈린이 중국에서 계속 휴전을 하고 있더라고. 이게 중국에서 말하자면 참전하는 대가로 완전히 만주까지는 우리 비행기가 가서 한국 비행기, 미국의 비행기 몇 대 떨어졌냐 350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희생이 많이 했어요. 쌕쌕기라는 것이 그 러시아 군이 만주에 있었거든요. 공군이 육군은 참전 안 했어요. 고문관만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 더 이상 전쟁할 수가 없다. 모든 게 물자로 달려오니까 인천하고 서울을 접는 이후에 휴전에 들어간다. 서울 점령 안 했죠. 인천도 안 오고. 그러면 아주 유리여주 자들이 스탈린이 그냥 포기를 스탈린 죽자마자 그날 특별히 합니다. 그 휴전 결정하는 거예요. 스탈린이 어떻게 죽은 거야? 스탈린은 아파서 죽었죠. 아, 병으로. 근데 가든 말은 병으로 죽은지 안 봤으냐 모르지만 뭐 독살했네 별말도 다 듣는 아파 있으면 독살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김일성은 스탈린이 지명을 해서 김일성이 된 거고 아니 이름도 형 그렇긴 했지만은 인민을 거치기는 거쳤죠. 네. 그러나 가든 항상 지령이 나가니까 지령대로 하는 거예요. 스탈린이 유튜브에 보니까 스탈린의 치아에 독이 묻어 있고 그것도 나왔어요. 독살. 독살이야. 아무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저기 뭐야 잠깐 이제 커피 한 잔만. 태동부터 그냥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들어온 거네요, 그죠? 그렇지. 거기서 만든 거야 소련에서. 소련에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공산주의는 어느 때 만들었냐? 공산주의는 두 개가 생깁니다. 일구지에 누가 생기냐면 아까 러시아 사람이하고 저기 국민 그게 대한 국민을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저 일구지에서. 그러면 또 이제 무엇이냐면 비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콤민테론 상해 주제 대표인데 이들이 뭐 만들라고 우리도 강산당 이름을 바꿨으니까 사회주의 노동당이 그래서 이름 바꿔. 그래서 상해에서 만든 상해 공산당이라고. 고려 상해 공산당, 고려 전고려 일구지 공산당. 그 일구지 먼저 만들고. 그 당시에 도대통도 같이 최고 기록도 도대통도 참여했어요. 그건 참이 안 했죠. 우리나라 관계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는 모태국이가 보통 사람 모스크바에 중국 공산당 대학을 만든 사람이에요. 말도 중국 그렇죠. 내가 그런 얘기 했는데 모스크바에 대학도 만들었습니다. 스탈린 동방 공산주의 대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스탈린 거기서 누가 출신이냐면 박근혜이 거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호지민이 거기 출신입니다. 등소평이 거기 출신입니다. 장경국이라고 장개석 아들이 있죠. 내 말이 그 사람도 거기 출신. 근데 그런 건 제가 이야기를 하도 길어지니까 모스크바에서는 모스크바 중국 공산당을 중상 공산당을 세웠죠. 자기 나라도 아니죠. 모스크바라고. 호지민이도 같이 이렇게 됐구나. 네. 호지민이도. 그래서 대단한 그래서 병이하고 뭐 그런 거 우리 저기 그래서 나 열심히 그건 그런 장개석이도 아들을 보냈다. 거기를 왜 하느냐면 장교수 거기 손잡으려고. 장개석이도 그랬었죠. 무기 달라고. 장교수가 그러니까 공사장이라 모르고 그거 해. 아니 공산당이 자기 그리고 아들 우리나라가 그렇게 공산당 그 뿌리부터 이 공산주의 그래서 사회주의가 이제 장경국이 만해가 러시아 사람입니다. 장교이 많아요. 예, 러시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도 공산당 다닌 사람이에요. 동방 지금 안 가져와서 어떡하냐. 저 지금 그 빵. 공산주의 대학이라는 동방. 가져간다고 그랬어? 아니 몰라. 끓여놔서 다 넣었어. 냉장고 나왔다. 냉장고는 토요일. 내년이 하나 귀여운 건 있어요. 뭐냐면 이 동방 북동주 냉장고 국가에 나왔다. 있어도 토요일 기도하고. 피압방 민족, 식민지 국가에 있다든지 우리가称赞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해방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련의 그냥도 많고 해방을 부르는 사람은 레닌뿐이 없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네. 거를 그때 대한민국이 아니고 조선인이었나요? 그렇죠. 그때는 조선인데 조선인. 우리들이 문제는 미국이 포기해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지. 예를 들면 1904년 5년도에 일본이 들어왔을 적에 들어오기 한 달 전에 미국과 일본과 합의가 됐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필리핀 목표가 났다.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무엇이냐면 포츠모츠 조약 한 달 전에. 포츠모츠 평화제약 있거든요. 그 한 달 전에서 하면서 그 하나 더? 네, 대표를 통해서 가츠라는 누구냐? 가츠라는 일본 수상 가츠라고 대표는 국무장관이었어요. 그 누가 보느냐? 루스벨트. 요걸 잘 데오도로 루스벨트입니다. 그 당시에. 이 2차 대전 때는 누구냐? 그러면 프랭클린 루스벨트. 근데 거기가 이제 루스벨트 그 아들인가요? 아니 먼 친척이야. 그러나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뭐가 나오냐면 산발스 붙여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만든 그게 무엇이죠? 위탁이나 신탁동지도 루스벨트가 어디서 말하냐면 얄타비다에서 말하죠. 우리 필리핀 경험으로 봐서 15년, 20년 동안 한국은 아직 민도가 낮고 통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이 스탈린 옆에다 신탁 통제는 짧을수록 좋다. 그건 내가 안 보려다가 누가 그러더라고. 그 프랭클린 지청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후에 봤더니 친척이더라고. 그 첫째 2004년도에 베어드 프랭클린 조카 딸이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프랭클린 마누라더라고. 베오도르 루스벨트 조카가 네. 조카 딸이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2차 대전 때 그 사람 부인이더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프랭클린은 관심 없었어요. 외관선수는 그때까지 그랬는데 프랭클린이 죽어버린 거야. 전쟁 말기에. 근데 이게 트루만은 반공주의자입니다. 뭐 말씀인지 트루만 대통령이 우리를 받아 그렇죠. 트루만이 거야. 있었던 거야. 맞아. 네. 그래서 무슨 에치슨 라인도 우리나라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나라 같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대륙에 속해 있었지. 트루만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가까웠다면서요? 아니요, 그 나중에 차이는 가까워졌죠. 트루만은 반공주의자예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 하나 잘못된 선교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전에 고종이 선교사를 너무 믿은 거예요. 알렌 이 사람도 맨 처음에 어떻게 중국의 의료 선교사로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직접 이제 황실 저기 뭡니까 의료를 맡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병원 세분하는 병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서울역 앞에 그것도 그냥 땅 다 준 거야. 자들은 미국 사람들은 일단 확보부터 해놓고 활동을 확보부터 해놓고 그러고는 성교합니다. 자기들은 성교한 것이 아니고 확보 쫙 해놓고 나서는 그 후부터 성교들은 특색이 그거예요. 근데 이제 가들을 믿었던 것이죠. 그 믿고 있다가 사실 그냥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았지. 우리 미국의 대국이고 지원합니다. 성교사지 그 말하는 바가 많이 그 지원할 줄 알았던 것이죠. 아무튼간에 우리가 저기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근데 그 후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도 미국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우리 올라가고 김산다인 됐겠구만. 네, 중국이 지금 현재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 아니었으면 어려운 소리죠. 미국과 말하자면 외교 관계를 맺고 네. 네? 동맹 관계를 맺었으니까 그렇지. 동맹 관계, 외교 관계를 체결하면서 이렇게 돼서 다들 달러가 들어가 저기 형편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본 것이죠. 정석병이 그렇다고 그냥 100년 동안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시진핑이가 너무 일찍 머리 들어버렸죠. 글쎄, 그랬어요.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줄기가 조금 잡히는 것 같아요. 그 호주인애가 그쪽 출신이면은 법을 졸업해서 그래서 북한이 월남전에 참가했다는 말이 근거가 많네요, 그러니까. 소련 적극 지지했죠. 소련 러시아 가면은 아니 월남전에 네. 예,
월남전에 북한 참가가 있지 않습니까? 참가할 때는 그 예, 근거가 참가. 많이 월남전에 그러니까 월맹으로 참가한 거지. 그러니까 월맹 그래 쪽으로. 얼마나 되는지. 원래는 참가했지. 월맹 쪽으로 참가한 월남은 거지. 우리가 참가하는 거고. 응. 예, 글쎄 응. 원래 월맹군이 원래 강하거든요. 예. 걔들은 뭔가 하면 후퇴가 없어요. 걔들은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그 올맹군은 이제 그때 거기서 이제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때도 중국은 나빴어. 아무리 월맹이라도 음. 소련에서 무기를 싣고 무기 중국 맞다. 거쳐서 그리 갖다 주고 다니는데 근데 중국 오면 야들 못 가게 그렇게. 예, 옛날에는 아니, 나빴지 안 보여요, 안 지금은 보여요. 안 좋거든요. 안 됐어? 아무튼 월남전은 대단한 사람이다. 중국은 그냥 막 붙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난 또 하나 놀란 것은 버마가 지금 뭐라고 그러죠? 지금? 미얀마. 아 미얀마. 응. 그난 존경스럽더라고. 네. 아주 존경스럽더라고. 그 싸우는 거 봐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냥 저 뭐야 경찰들이 마음대로 강하면 모인 사람들 이리 가서 들어가라고. 응. 경찰이 완전히 그냥 주축폰이 돼갖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우리 국민은 아주 우습게 보고. 70만 받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때 그 월남전도 그때가 이렇게 치열했던 게 북한군 이제 북한에서도 김일성이도 한국군을 무서워했던 게 월남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섭거든요. 이게 무서워했던 거예요 한국군을. 내가 또 하나 무슨 얘기 해줄게. 김일성가 스탈린한테 보건 문서를 봤어요. 그때 뭐라고 써있는지 그거 봐보세요. 이거 핸드폰에 넣어도 나올 겁니다. 러시아 국립문서 보관소 한국 관련 문서 요약집 치면 내 이름 바로 나올 겁니다. 그건 이제 정부에서 발행한 거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 김일성은 스탈린 가서 보고를 한 거죠. 그러면 너네 나라가 더 강하냐, 인민군이 강하냐, 국방군이 강하냐, 우리나라 강하다. 그럼 봐라. 청와대 저기라면서 우리는 새로 말하자면 그 뭐라고 하냐, 뭐 인민위원장 구민가 뭘 지었는데 자들은 일정 때 총독부가 살던 집에 살고 있다. 아 김일성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6.25 전에 이제 보고. 네. 근데 우리는 저기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지었다. 막 그렇죠. 이러면서. 김일성 대학도 그때 지어놨다. 아주 잘 지어놨더라고. 네. 가서 봤더니. 그때 그러면 우리는 우리보다 잘 살았을 때 네. 그때는. 우리가 조금 더 군인은 인민군이 더 말하자면 더 우리입니다. 강하다. 그 이제 분명히 하더라고. 근데 이제 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쌀 식량은 앞으로도 우리 약 200만 톤이 만성적으로 부족할 거라고 써있더라고. 북한은 예. 농사 짓는 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식량 문제 해결. 그거는 이제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기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거야.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데 뭐. 땅.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는 못 사는 걸 이용해 먹잖아요. 지금.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 먹어야지. 그걸 이용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지. 자들은 이게 나는 이것도 이해를 해요. 지금 완전히 나는 모르지만 명면이 내 속은 모르지만 적어도 평화적으로 말하자면 통일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서로 협상을 해서 하자 하면 나는 그렇게 좋게 보는데 지난번 제가 내 책 때문에 파주를 갔었어요. 파주를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 정부 고속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확 이거 완전히 찍는데 믿고 들어오는 저거 아무것도 거치는 것도 없고 응. 그냥 수시간 내에 한국은 바로 점령하더라고. 서울은 떨어지고 도망야 돼. 육군이 그렇게 확 밀고 내려오면 육군이 먼저 바로 저기 바로 그냥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근데- 저기인데 응. 태양도 한쪽으로 절단다. 미군이 있기 때문에 미군 때문에 못 저기. 그 나는 저거 말하자면 방어가 없으면은 방어가 없고 양보는 계속 양보를 지는 겁니다. 월남은 다 군하고 뭐고 다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대잖아요. 월남 군인이. 그래 원란이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 원란이 망할 때 그게 뭐저
그때도 분하고 먹으면 무기고 다 벗어놓고 막 다 도망가 버릴 때잖아. 도망가니까 그 힘을 근데 많이 그런 것들은 과장된 게 있고요. 월남도 이제 그 사람 그 민족들은 강한 민족이에요. 강한 민족 우리가 나쁘게 자꾸 평가를 강하게 해요. 돼 있더라고. 나쁘게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실질은 안 그래요. 그래서 강해요. 그래도 강하죠. 강한데 안 우리가 터져놓고 이렇게 도망갔대. 망했기 때문에 그냥 나쁘게 평가할 뿐이에요. 아니에요. 실질은. 아유, 내가 그래요? 내가 모스크바에서 월남 사람 만났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환대수가 많이 환전이 없었어요. 환대를 찾아가서 보는데 젊은 애들하고 어디서 왔냐고 했더니 하노이 대학교에서 왔다고 교수였는데 근데 내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 군인들 그때 파견했었는데 본인은 아니지만 혹시 여러 가지로 잘못된 점이 있을 것이다. 그 점을 내가 사과한다고 했더니 딱 막더라고. 딱 막 무슨 소리냐. 지나간 과거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깜짝 건데 놀랐어 나는. 그래야지 정상이에요. 아 이것이 아주 진짜. 배포가 음. 아 이렇게 커져버렸더라고. 오, 야, 지금 얼마나 잘 이거, 살고 있는데 뭐 그쪽은. 나 깜짝 놀랐어. 그때부터 난 동정심이 나더라고. 예. 어? 그 태도로 갔기 때문에 월남이 지금 확 잊었었지. 그 저기 그 뭐지 호치민? 그 호치민. 호치민이 호재 국가 호재민이. 호지민? 호지민. 호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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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 사람 민족주의자기도 하고 저기라면서요. 결혼도 안 하고 저기. 모르겠어. 이 지구본이 응. 명단도 큰 모스가 길에 있어가지고 응. 호지민이가 전이 이렇게 딱 있는 거야.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동상 지민이가 그 이제 지금 나도 이제 저 물건을 갖다 거기서 이렇게 노획했다고 그러나 소련에서 무기 받은. 노획해 보면은 호지민이 사진이 다 있어요. 음. 왜 프레카드에 호지민이 사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그 슈거다고 다 뺏고 그랬는데 월남동 때문에 명무대로 천천 참전에 갔다 왔어. 내부대 참여했었어요. 명무대. 예. 아유 고생. 지금 그게 이제 그때는 혜택이 없었어요. 애들 우리 애들 그때도 혜택이 없었는데 국고유공자는 나중에 그럼 늦게 유공자라 저희가 지금 국군면제로 갔어요. 아니 지금도 국고유공자로 된 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됐을 그냥 텐지가. 참전조든가 이렇게 됐다가 국회 통과한 지가 몇 년 안 돼요. 맞아. 애들 그때 혜택 하나도 못 받았어. 애들 그때 국군 그저 유공자였으면 애들 학교를 도 받았을 텐데 애들 다 끝나면 했으니까 뭐 돈 못 받았어요. 네. 그래도 하느님이 돌보사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다면서 뭐. 우리 예수촌도 좀 도와주셔요. 저 잘 되시. 저기 나는 그 저기 저 뭐 의심스러운 거 좀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실 때 다. 아는데 다 물어볼 거는요. 네. 이게 전체 생각하셔가지고 우리는 평화 통일을 하는데 평화 통일이 가능해요. 아무리 평화 통일 제 생각엔 이래요. 평화 통일 해야죠. 해야지만 그건 우리 이상이고 전쟁은 아니랄 것도 왜 그러냐면 소련이 무기가 없어서 핵무기가 없어서 망했으니까 맞아. 그리고 그건 그래요. 그죠? 핵무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쳐 죽고 나 죽으니까 다 죽으니까 그만 영원히 뿌리까지 후손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기서 이번에 이 문재인이가 사드 시설 모두에 있지 않습니까? 막힌가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갖다 놓았는데 완전 시설 세멘트로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걸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알라스카를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알라스카에 있는 것이 북한 네. 그 신문 났잖아요. 북한이 알래스카에는 아니고 북한에서는 하고 있다고. 네, 북한 자기다. 그리고 일본 놈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위험한데 네네네. 아 그리고 이번에도 봐보세요. 그 온갖 문재인을 무시 종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얀센 그저 예방주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우리나라는 100만 분 줬는데 대만은 200만 분 줬지 않습니까? 일반인. 아 200만 분.
많이 얀센을 얀센. 그리고 얀센 자체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월 20일부로 생산 폐기 조치를 한 거예요. 비위생적으로 만들었다고. 근데 그 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군인들한테 맞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군인들은 아니요. 군인들은 화이자고 준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좀 맞이라는 거죠. 예, 젊은 앞절부터 군인들은 미군하고 같이 자주 만나니까 그것도 얼마나 무시한 말입니까? 미군과 자주 접촉을 하니까 준다. 화이자는 그냥 무료로 준다는 거이고 미군과 자주 접촉을 하니까 그 말 없이 그냥 주면 안 됩니까? 아이고 얼마나 얄밉게 굴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지. 이야기 들었더니 내용을 들었더니 지난번 난 조금 변한 줄 알고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러니까 하나도 안 그랬어. 예, 옛날 좀 저기 미국 가서도 똑같은 말하자면 북한 또 북한도 똑같이 그러고. 하고. 변하기 그 사람이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방 같은 데도 보면 GP를 다 없었단 말이에요. 예. GP하고 대전차 방어를 싹 없앴거든. 총이 없었어. 그건 서울에서 걸어 내려오라는 얘기가 총 들고 그러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네. GP가 뭔지 모르지. 일반 사람들은 GP 뭐로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응. 몰라. 응. GP 뭐 대전차 장형으로 무슨 말도 잘 저막 모르잖아. 많이 없어. GP라는 건 거기 제일 먼저 총직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지. 예. 총직을 빼버리는 거예요. 응? 의사가 총직이 빼버리고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거랑 똑같은 얘기지. 응. 근데 그걸 다 없애버렸단 말이야. 응? 내가 이제 전반에서 GP 5개 담당했었어요. 아이고. 응? 5개 담당하고 그거 내가 다 관리하고 그랬는데 가끔 내가 차고. 그럼 그게 다 없어버렸으면 뭐 이제 끝난 거예요. 아니 GP를 다 없앤 게 아니고 같은 개수로 없앴잖아요. 100개인가 몇 개인가 뭐. 근데 그거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게 그럼 거기가 뚫려 때리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쉽게 경우. 그래, 그게 그래, 똑같은 그래. 얘기예요. 그게 지금 그 말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고도 아무 일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또 왔었잖아. 지금 많이 맞아요. 들어왔었어요. 예. 많이 지금도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왔는지도 몰라. 지금 뭐 저 해안저 들어왔는데 그거 와서 장당히 들어와서 여 전화 좀 빌려달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이런 들렸는데 또 조사 한 번 안 하고 무릎을 갔잖아 도로.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이야 이게. 왜냐면 제가 음. 논문 하나를 이제 국방부에 하나 실다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모의고나 하면 논문 그 수준이 얕았다. 어머머. 네. 그런데 응. 저보고 몇 번을 전화해가지고 그 전에 뭐라고 하면 위원 좀 해달라. 응. 그 논문을 계속 내가 냈어요. 네네. 그렇게까지 한 사람들이 논문 수준이 얕았다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다고 그래서 나 지금 국방장관 이게 장관이냐 지금 생각이죠. 장관이 아니고 문재인 개인 비서가 아닌가. 네.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장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신복이 아니면은 지금 우리나라 현재 그래도 신복의 제일 말단이 부총장 아닙니까? 선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제일 말단의 그 추종자들이 그 부총장까지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괜히 추종하는 거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쌍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 육사 출신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대학 다 나온 사람이 ROTC 출신들. 이거 우리는 그 상병하복으로 해서 윗사람이 하나 하면 그냥 따라하는 거야. 뭐 사상적으로 아무리 그러니까 그 괜히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젊은 애들이 장군 애들이 다 뭔가 하면 추종자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분에 존재하고 나머지는 제거되고 있잖아요. 지금 7군단장 하면 이런 젊은 사람이 제거됐잖아요. 그리고 해안에서 들어오는 배 타고 쪼가 배 타고 오는 그런 때문에 제거됐잖아요. 그 7군단장이 그 사람이 뭐 했나면 훈련을 아주 강하게 시킨 거야. 그러니까 군인권위원회에서 군에서 훈련을 강하게 한다. 저 사단 군단장 물러나야 되는데 이런 말이니까 나와서 그러고 나서 얼마 만에 그림이 들어온 거예요. 그 쪼각배가. 그러고 나서 그걸 들어오는 걸 제지 못했잖아요. 제지 못한 건 사실이고. 근데 그 여부가 그러고서 그만뒀거든 그 사람이 군단장이 보직 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정말 그 북한에서 온 건지
유도를 해서 온 건지 음. 침투인지. 근데 그렇게 멀쩡하게 못 오고 쪼각박하고 거기까지 그렇게 안 알리는 거예요 그게. 아, 그게 지금 그 이치적으로 안 맞는 말을 갖다 그 말을 갖다 끌고 그런 일이 왔으면 경찰이 이렇게 앉아서 신문을 해? 사무실 어떻게 왔어? 뭐 이러고. 회의- 아니 그게 말이 돼. 그 북한에서 왔다 그러는데 그걸 그냥 배쪽에 타고 앉아 둘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이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뭔가 다 갖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 네. 얘기죠. 근데 그걸 모르고 국민들은 북한에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전화를 빌려서 할 때 웃긴다 뭐 이런 끝난 거야. 그럼 그놈이 어디로 갔냐 얘기도 하나도 없었고 거의 다 신문했다는 얘기도 카드를 없어요. 받아와요. 근데 시크릿 그거 다 각본이란 말이야. 아니, 이게. 그- 그 침대장 그걸 날라갔잖아. 그 당시에 의혹 사항들이 안 풀린 게 많아요. 아니야. 지금 말 아니 이건 또 그거 난 나는 오래됐어. 오래됐어. 박지원이 보고 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 카드를 받아와요. 왜냐면 배에서 시크릿 그 카드라고 지난번 그 비밀 공무원 카드. 네. 비밀 카드. 배탄 사는 거 화장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박정희가 딱 얘기했지. 그게 공산 나오고 접촉을 위해서 일부러 감사한 거다. 이렇게 가지고 거짓말 예, 시키잖아. 저기 좀 아 카드 그 번호가 여론 다른 장벽 지 하는데 내 글 거기 있는데. 공산당 뭐라 그래. 공산당 같은 거 어디서 활용시키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산당이 왜 하향시켜? 그래서 접촉을 접촉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더 이런 그렇게 장악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거 그래 이거 어떻게 하면 예, 좋아요? 지금 이제 그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다 끝나가 응. 지금. 정리하고 봐야 되는데. 예, 잘못하면 하나 둘셋 하고 쟤는 걸어두라도 돼. 일단 버마가 그래서 참 존경스럽다니까. 박지윤이도 그 중앙정보부 부장 들어가고 나서 중앙정보부의 그걸 그걸 다 바꿨다 하잖아요. 그저 문재인이가 제일 존경하는 간첩. 응. 그 신영복이 아, 글쎄 뭐 신영복을. 신영복을 싫어. 그분만 박지윤이랑 박의인이 마찬가지. 빨갱이 마찬가지가 아니라 빨갱이. 박지훈이 아버지는 저기였어요. 무엇이 강도 아니고 무엇이 진도의 남로당 책임자였어요. 아 남자 박지윤이 아버지가. 아니 혹시 그랬더라도 이제 후손이 잘하면 되는 건데 후손 놈들이 더우니까 그렇지. 아니 저기 네. 오빠 애기가 어떻게 된 건 관계없는데. 이철씨가 증명을 떼어가고 그래요. 그 증명을 그 어디가 네가 띄었냐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남산에가 있더라고. 남산에 있어서 그 복사해가 이철씨가 갔다 줘. 이철씨 살아있을 적에 그 밑에 있던 사람 그러더라고. 포도 발효주 있는데 한 모금씩 드릴까? 아니 포도요? 네. 아니. 하나 한번 주고. 발효 시키는 네, 저는 거예요. 안 먹고 있잖아. 아 그것도 안 먹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필요하신 분만 드릴게요. 아니 저는 걱정이 지금 이게 뭐죠? 우리가 배워야 될 거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막 헌법을 이제 바꾸겠다, 응? 내각제로 막 이렇게 하겠다 이러고 이제 국회에다가 그게 이제 올라가면은 우리 전부 막 들어가서 댓글을 달고 막 이게 동의 안 하면 안 돼. 막 그까지 안 돼. 그까지 안 되고.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지금 돼? 현재 국회의장 거기서 지금 하고 있답니다. 박병수 거기서 지금. 이거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가스 냄새. 글쎄. 아니 이거 포도에 따니까 네. 그래. 그것은 안 얘기하면 야당에서 들고 일어나도 말로 해서는 안 되고 과무인 어디 청와대 앞에 가서 이제 시민들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 헌법은 지금 수되려면 4분의 2 이상 찬성이 돼야 되거든. 그거는 지금 근데 여기 국민의힘에서 막을 수가 있어. 근데 나는 야당 쪽에서도 그런데 근데 저기 거기 관계. 이준석이 난 그건 회색분자 같아서 안 되는 것도 같더라고. 그러니까요. 노무현 장학금을 받고 하버드 대학을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 그 공산주의는 아닐 거야. 나도 그 공산주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다. 그런데 누가 이준석 약간 뭐 하여튼 그쪽 혜택을 받고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일부러 조그만 컵에다가 맛있어 보이라고. 그건 나는 아주 좀 건방지게 보이더라고. 이거 한 다섯 분. 술 안 넣고
그냥 설탕 넣고 포도해서 액기스예요. 발효. 예, 예, 예. 그래도 그게 술인 거야. 아 그래도 술이 된 거지. 응, 발효주. 아 이쪽으로 오셔요. 옆쪽으로 안 자, 가요. 보세요. 의자 이렇게 쳐 빨리. 그래, 일로 너무 오셔. 멀리 계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저 이쪽으로 이제 그걸 하자. 난 좋으네. 맛있어요. 난 이가 나빠서 자, 이거 잘안 먹어요. 아니 그 이가 나쁘니까.